입사한 지 3개월 되었어요.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 막막하더라고요. 다들 바빠 보여서 물어보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눈치껏 하던 중 자료를 제작하는데 페이지를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어요. 제 사수는 제 인쇄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직장 놀러 다니냐, 월급 안 줄까 보다 등의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말로 하면 될 일을 쥐잡듯이 같은 얘기를 30분 동안 계속하고 초등학교는 나왔냐, 머리는 장식이냐 등의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팀장에게 고통을 호소했더니 업무에 매진하라고만 하고 그 사람이 원래 좀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팀원들도 못 본 척하고 어떤 동료는 아예 눈을 안 마주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해요. 점점 무시당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 억울해서 울컥 눈물이 나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여기가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싶어서 스스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친구들한테 하소연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일하고 돌아와서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자려고 누우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은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셨는데 상사의 뭔가 질책과 일을 못한다라고 갈궈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신 분의 사연이에요. 본인이 너무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셔서 잠도 이루지 못하시고 상당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좀 이분의 어려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에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일터에서는 좀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 아니냐? 사회생활 하면서 그 정도 힘든 거는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정말 인격 모독이나 존엄을 훼손하는 그런 괴롭힘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언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또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좀 이런 폭력들이 은연중에 용인되어 오거나 좀 정당하게 둔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통념들은 괴롭히는 사람이 더욱 대범하게 이렇게 괴롭히게 하고요. 지켜보는 사람도 좀 방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부당함과 억울함, 분노를 쌓아두다가 그만두는 식으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참고 계속 있다고 보면 이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자기 혐오가 쌓이고 폭력에 점점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뎌지다 보면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모호해질 때가 있고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이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괴롭힘이구나 라는 거를 분명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터에서 괴로움을 느꼈던 사람들, 또 내가 혹시 괴롭힌 적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을 보면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없던 상황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동료들도 좀 외면하는, 좀 따돌림 당하는 듯한 그런 경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 조금 더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요인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이런 3가지 판단 요소가 또
있다고 해요. 사연자분은 어떨까요? 선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떤 그런 질책이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거였기 때문에 업무상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제 수면 장애와 우울감들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정말 사실은 너무나 필요했던 네. 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법은 폭력을 더 이상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으로만 보지 않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조금 처벌 조항이 없어서 좀 아쉽고 한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데는 꼭 좀 필요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참 폐해가 큰데 고통이 있기 이전에 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방의 첫걸음은 어쩌면 조직 대표가 우리 조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는 이런 태도, 분명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고충 상담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발생 사건에 대해서 좀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든지 불이익 방지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이런 손상 입은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더 치유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셀프 터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조금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그런 것을 조금 경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인지하시면서 나를 조금 도닥이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셀프 터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손을 조금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모으시고요. 그것을 내 가슴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태핑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나를 도닥이듯이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루하루 참 열심히 애쓰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나를 안아주듯이 가볍게 태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화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진짜 뜨끈뜨끈하고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 상기한다고 하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화를 조금 내린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 몸에 어깨에서 팔 아래 부분으로 슬며시 쓰다듬으면서 조금 내 스스로가 어루만지면서 정화해주는 그런 셀프 터치를 좀 해보셔도 좋겠다 싶어요. 아이들도 보면 깜짝 놀랐을 때 스스로 좀 이렇게 가슴을 두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어쩌면 조금 더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보니까 조금 스스로 이렇게 좀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고 고생했다 쓰다듬어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 해보기도 하지만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있으면 좀 몇 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 기관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지원센터에서 직장 괴롭힘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직장갑질 119 너무 유명하죠. 네,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을 만들기까지 굉장한 대표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직장갑질 119에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연락해서 조금 노동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번 편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